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반가운 일이에요.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발한 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80여 원이 넘는 돈이에요. 요걸 받게 됐습니다. 올바른 일에 용기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당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아주 올바른 사례예요. 이런 일이 많아져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김광호 부장 다 아시죠?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의 결함을 널리 알린 분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25년 동안 일했던 분이고, 당시는 품질 관련 부서에 일했었습니다.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 당시 판매 중이던 그 차량에 대한 안 좋은 거, 결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요거 개선 방안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리포팅해서 보고하는 요런 부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인터뷰했던 바에 의하면 한 100여 개 정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보고를 하면은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진행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 10개를 이렇게 무상수리 같은 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돈 적게 드는 거, 회사에 흠이 좀 덜 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좀 유리한 거 10개를 뽑아서 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정작 중요한 결함 같은 거는 그냥 은폐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냥 은폐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지난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치졸한, 이게 있었어요. 여튼 이렇게 은폐되고 있었던 거를 공개적으로 제보했던 의로운 분이죠. 이 중 가장 굵직한 것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이제 알려서 요거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건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저기 기자 만나고 다니고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감사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알릴 거면은 제대로 알려서 이게 현대자동차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자동차 기사를 막 검색을 해서 기자 이메일 다 해가지고서는 이메일로 다 자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2016년도 여름 정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근데 당시 언론사들 다 생리가 이래요. 언론사들이 기업의 약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한테 제보를 받으면 이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요거 사실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홍보팀이나 이런 데 전화를 걸어서, 야,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맞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네 입장은 어떠니?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홍보팀에서 예. 저희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사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위에 부장님이나 이제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하죠. 이러이러고 장진택 기자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선 이런 거를 막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사안이고 이 기자가 되게 무서운 기자다. 그러면은 딜을 하죠. 광고 얼마짜리 들어갈 테니까 이거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회유를 하죠. 근데 그렇게 전화로 안 되면은 저녁에 저녁에 좀 만나시죠. 해가지고 저녁에 막 술 먹고 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손잡고서는 얘기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형 동생하고 이러면서 또 저희가 이번에 광고 계속 이렇게 밀어드릴 테니까 이거 좀 아시죠? 요렇게 이제 회유를 해요. 요런 게 이제 홍보팀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 기자가 말을 안 들어. 계속 네거티브하고 자기네들 약점 막 하고 좀 취재해가지고서 막 쓰려고 그러는 아주 맹렬한 기자야. 진짜 기자야. 그러면은 요 사람은 일단 포기를 해요.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윗선으로 이제 가죠. 그 위에 이제 데스크라든가 더 높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몇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여기 뭐뭐뭐 자동차의 누구누구 부장입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서는 그 위에 이제 위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서 해서 저 장진택 기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거 좀 말려주시면은 저희가 올해는 그렇군요, 내년 거를 한 저희가 몇백억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기자가 장진택 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죠. 무슨 광고국으로 가기도 하고 무슨 기획사업 부서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보 조치 같은 거 이렇게 됩니다. 문화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극히 일부 언론사들의 이야기고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들려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심한 예도 뭐 저도 전해 들은 것도 있고 뭐 직접 당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포상금 받은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꾸 옆으로 새냐 얘기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김광호 이 부장님 이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분이 막 이게 저랑 인터뷰를 잔잔하게 하다가 갑자기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 기자 새끼들 막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이거를 널리 알리려고 이 기자들 만나자 그러면은 어디 뭐 저기 뭐 지방까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해달라는 거 자료 뭐 이것도 주고 뭐 인터뷰 하라 그러면은 옷도 잘 입고 나가서 인터뷰도 다 응해주고 하여튼 알리기로 한 거니까 제대로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정작 기사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기사도 있고 기사를 안 쓰는 기자가 상당히 많았고 그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뭐 3번씩이나 인터뷰를 하고 막 영상 찍고 막 이걸 다 해가지고 하면서 뭐 기사 같은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었던 그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막 요거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뭐 인터뷰하고 뭐 만나고선 기사 안 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사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3일씩이나 3번씩이나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양아치긴 해요. 이 양아치 기자가 지금도 요때 요 회사 나와가지고 지금 또 개인 뭐 해가지고서는 아주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다 아실만한 분을. 딱 집어주세요 어딘지. 이걸 그걸 뭐 얘기를 해 그거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다 알겠지 뭐. 디릭. 아니 뭐 이때부터 제가 이 친구랑 얘기 안 하고 그래요.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지금은 호루라기 재단 이사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분이 공익 제보를 하셨고 근데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로부터 해고를 당하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퇴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예우를 갖춰서 뭐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져요. 게다가 이렇게 해고만 하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무슨 뭐 법원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뭐 비밀 공개,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때 심적으로 많이 좀 불편하실 때 저 만나고 막 뭐 무슨 뭐 도서관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때 뭐 요때 좀 전에 쓴 거지만 그때 인터뷰 기사가 다행히 좀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고 했었던 운영했었던 카미디어라는 회사 지금 날라갔죠. 자, 카미디어 있을 때 뭐 김광호 부장님 기사도 쓰고 또 K7 그 세타2 엔진 들어간 차도 직접 구해서 이걸 가지고 몰래 카메라 해서 무상 수리 받으면서 무슨 뭐 엔진 오일 스틱만 슬쩍 뭐 교환해주고 막 이런 거 영상도 막 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때 살아왔었어요. 별일이 다 생겼어 그때는. 그때 뭐 협박 같은 것도 받고 막 가족들도 뭐 불안해하고 막 저도 막 마음이 하도 여기저기서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핥혀대고 막 뭐 그리고 저도 이유도 모르는 이상한 일들이 제 주변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포에 떨게 되고 막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K7 진짜 오너이신지 모르겠는데 K7 오너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내 차 중고차 가격 떨어지는 거 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보통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많아요. 뭐 이렇게 저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뭐 서약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막 카미디어도 뭐 회사 갑자기 뭐 폐업하고 저 잘리고 막 그러면서 카미디어 웹사이트 다 없어졌어요. 지금 요 김광호 부장님 인터뷰 기사 남아 있는 거는 그나마 네이버 포스트 요 계정은 제가 그냥 개인 계정으로 갖고 있으면서 주요 기사만 이렇게 올려놨던 거거든요. 요게 그래도 다행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송고했던 기사들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뭐 다 없어졌어. 유튜브랑 요 네이버 포스트 요거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디릭. 여튼 뭐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자꾸 옆으로 새냐 오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님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악소문을 내려 그러는 분들도 꽤 있었죠. 뭐 이분이 뭐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려 그러다가 뭐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공익제보 한답시고선 이상하게 막 폭로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무슨 뭐 중고차 사업 하려고 현대차에 뭐 접근하려고 뭐 이러면서 무슨 키를 쥐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금의 눈이 어두워서 포상금의 눈이 어두워서 뭐 이런 거를 회사의 이 기밀 같은 거를 들고서 미국까지 가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또 막 퍼나르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김광호 부장님 한 10번 넘게 만나 뵙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다 얘기되는 시나리오로 막 퍼뜨리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자체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공익제보 같은 거 한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탈을 씌우죠. 고자질쟁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탈을 씌워서 이렇게 공익제보 하려는 이런 의도를 자꾸 용기 없게 만들고 자꾸 못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거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윤리적이지 않고 좀 비윤리적인 것도 하고 뭐 그리고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딴 데 가서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벌하고 밀고 했다고 벌하고 고자질쟁이라고 막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갔던 게 우리 사회입니다. 물론 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할 때 알게 됐던 여러 가지 비밀들을 까발려가지고 자기 돈 챙기고 뭐 이러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공익을 위해서 우리의 더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 김광호 부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되고요. 진짜 포상금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줬잖아요. 공익제보 이런 거를 자꾸 고자질쟁이 뭐 이렇게 자꾸 탈 씌워가지고서는 이상하게 자꾸 깎아내리는 이 분위기는 사라져야 돼요. 공익제보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진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익제보를 쭉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광호 부장님, 김광호 이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김광호 이사님이 이렇게 포상금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박수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잘된 일이다라고 저희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아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당연히 불편해하는 것인지는 알지만 현대자동차도 많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경영을 하거나 무슨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을 하려면 원래 좀 이렇게 그런 감춰야 되는 일들도 생기는 법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큰일을 하려면 진짜 큰일을 하셔야죠. 지저분하게 이렇게 구린내 나게 해가지고서는 뭔가 업적을 만들고 그거는 그냥 구린내 덩어리예요. 큰일을 하기 위해서 구린내는 좀 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큰일을 하려면 진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구린내를 뭐 이렇게 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뭔가 큰일을 겉으로는 만들어내려고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안 좋은 시절에. 띠릭띠릭.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님, 지금은 호루라기 재단 이사님, 이분이 이제 세타2 엔진 결함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상금, 포상금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9년도 말에 국민권익위로부터 포상금 2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제 28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건데, 요 제도가 이 공익제보 관련 요 포상금 중에는 최대 액수라고 해요. 요 제도는 2016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공익제보를 하면 그 과징금을 받게 되잖아요. 잘못한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 과징금의 뭐 최대 30%까지는 공익제보한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준다라는 게 2016년도에 생긴 그런 규칙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요 이제 280억 원가량의 이 포상금을 받게 되신 건데, 이 김광호 부장이 이 공익제보를 결심했었을 2016년도만 해도 이 미국에 이 규칙이 없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이거로 공익제보를 했다, 요런 얘기 자꾸 뿌리는 건 좀 아니죠. 이런 그 규칙 생기기도 전에 이분은 결심해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공무원 만나고 다니고 이랬던 분인데, 현대자동차는 이 세타2 엔진 요거를 좀 감추려고 하다가 이게 뭐 공익제보를 통해서 여기저기 막 알려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무상수리, 리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징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뭐 몇 조 원대의 돈을 쓰긴 했죠. 작년 11월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세타2 엔진 결함 관련해서 과징금 8,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9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5,600만 달러를 또 추가로 투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추가로 7,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도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돈으로만 미국에 한 것만 해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를 미국에서 160만 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 해당 엔진이 장착된 차 17만 대를 리콜을 해서 요 리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이번 그 세타2 엔진 요걸 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해당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뭐 리콜을 하고 뭐 이래도 만족스러운 뭔가를 안 해줘서 계속 이렇게 뭐 저희한테도 계속 제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도 막 이제 글도 남기시고 많이 화도 나시고 그러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많이 바뀐 거는 바뀐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막 확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요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아직도 만족스러운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뭐 최근에도 계속 팔고 있는 뭐 세타3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긴 하죠. 뭐 엔진 오일이 줄어든다든가, 뭐 화재 사건이 안 나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세타2 엔진의 이 결함을 감추려고 했었던 분들이 아직도 현대자동차에서 요직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뭐 계열사 사장으로도 가 계시고, 예, 승진을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 이거 회사가 많이 바뀌긴 했으나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지점이긴 하죠. 근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소비자와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영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하게 돼요. 해도 계속 욕 먹으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뭐 아직도 요 엔진 결함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을게요. 제가 여기서 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진 않겠지만 또 많이 회사 체질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믿습니다. 미디어 오토. 김광호 현 호루라기 재단 이사님은 이제 포상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뭐 저랑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전화 뭐 인터뷰 요청 뭐 이런 게 많이 와가지고 뭐 저랑도 통화 뭐 한 십몇 분 정도밖에 못 하고 그냥 뭐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뭐 조만간 하긴 할 텐데 뭐 어제만 해도 막 JTBC에도 뭐 인터뷰 하시고 뭐 여기저기 뭐 언론사 인터뷰하고 막 이러시는 와중에 이 포상금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자선단체 뭐 이름도 모르는 자선단체 이런 데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계속 기부하시죠. 막 전화가 막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가끔씩 뭐 이렇게 저도 뭐 영상 통해서 뭐 어디 쌀 기부하고 뭐 이런 것들 보고 전화하시는 어디 저희는 뭐에 무슨 뭐 사회공헌재단 어디입니다 기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저희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는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띠릭띠릭.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김광호 이사님, 김광호 호루라기 재단 이사님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인터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우리만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한번 날라가고 막 실업급여 받고 막 이런 시간 보내면서 다시는 내가 어디 좀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긴 했는데 안 날라가겠죠 이번에는. 이거 현대자동차 믿습니다. 현대자동차 최고예요. 현대자동차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기아차 타고 기아 카니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디어